에휴,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시죠. 좋으실 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희는 강남 가니까. 서연이 코웃음을 치며 가방을 집어들었다. 정수는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했다. 30년을 살아온 이 집을,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 공간을 낡았다고 비웃는 며느리. 좋으실 대로 하세요. 서연이 돌아서며 말했다. 어차피 저희는 강남 가니까. 구두 소리가 딱딱 울리며 멀어졌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정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았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시작이었다. 며느리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사연 들으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당신의 인생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도할게요. 이 낡은 집이 얼만데요? 제가 10채 사드릴까요? 서연의 차갑고 비웃는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정수는 며느리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3년. 이 집에 며느리가 들어온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했다. 아니, 갈수록 더 멀어지는 느낌이었다. 서연은 팔짱을 끼고 턱을 치켜들었다. 그 눈빛엔 조롱과 무시가 가득했다. 어머니, 제 말 들으셨어요? 서연이 다시 말했다. 이 집 팔고 강남으로 가시죠. 제가 좋은 아파트 구해드릴게요. 정수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곳엔 추억이 가득했다. 작은 화분 하나, 낡은 소파 하나에도 이야기가 있었다. 어머니, 왜 대답이 없으세요? 서연이 다리를 꼬며 물었다. 뭐가 불만이세요?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좋은 곳으로 가시라는데. 서연아.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 집은 팔 생각 없어. 왜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재훈이랑 저는 강남에 새 집 마련했어요. 어머니도 같이 가셔야죠. 근데 이런 낡은 집에 계속 계실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 정순이 차분하게 답했다. 너희 아빠랑 평생 산 집이야. 어디 갈 이유가 없어.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에휴, 그러니까 발전이 없으시죠.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며 일어섰다. 좋으실 대로 하세요. 어차피 저희는 강남 가니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다. 정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하게 무너져 내렸다. 현관문이 쾅 닫혔다. 정수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한숨이 절로 나왔다. 며느리는 늘 이랬다.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했고 남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았다. 처음엔 그저 젊어서 그런가 싶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다. 엄마, 괜찮으세요? 재훈이 방에서 나왔다. 아들은 미안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다. 정순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죄송해요, 엄마. 재훈이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제가 서연이한테 잘 얘기할게요. 아니야. 정순이 손을 저었다. 내 아내잖아. 내가 알아서 하렴. 재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방으로 돌아갔다. 정수는 혼자 남았다. 거실은 고요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렸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정순의 마음은 무거웠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다. 아들은 그 사이에서 힘들어했다.
이 상황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었다. 며칠 뒤 정수는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다. 저녁 식사 자리였다. 서연은 여전히 차가운 얼굴이었다. 재훈은 불편한 표정으로 밥을 먹었다. 재훈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네, 엄마. 재훈이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강남 집은 너희끼리 가렴. 정순이 차분히 말했다. 엄마는 여기 그냥 있을게. 서연이 눈을 가늘게 떴다. 어머니, 진심이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혼자 사시겠다고요? 응.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이 집이 편해. 너희는 신혼집처럼 쓰면 되잖아.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래도. 아들이 말을 흐렸다. 괜찮아. 정순이 웃었다. 엄마 나이가 몇인데.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이 상황이 기쁜 것 같았다. 시어머니와 떨어져 사는 게 오히려 바라던 일이었던 모양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서연과 재훈은 집으로 돌아갔다. 정수는 다시 혼자가 됐다. 텅 빈 집은 더욱 고요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다. 이게 맞는 걸까?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다. 하지만 며느리와 계속 부딪히는 것보다는 나았다. 아들도 편해질 테고 그녀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한 달이 지났다. 재훈과 서연은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 정수는 가끔 연락을 받았지만 만나는 일은 뜸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아들은 미안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동네 마트에 갔다.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선이었다. 어머, 정순이 언니. 선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오랜만이네. 선이야, 잘 지냈어? 정순이 웃으며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마트 앞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선이는 근황을 물었고 정수는 대충 얼버무렸다.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기가 부끄러웠다. 언니, 며느리는 어때? 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잘 지내? 정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뭐. 그럭저럭. 그녀가 애매하게 답했다. 선이는 눈치를 챈 듯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말했다. 언니, 혹시 재훈이 며느리 집안이 어디야? 선이가 물었다. 응? 강남 쪽이라던데. 정순이 대답했다. 재벌가래. 선이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다. 재벌가? 선이가 되물었다. 이름이 뭔데? 이서연이야. 왜? 정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선이는 잠시 말없이 정순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언니, 나 얼마 전에 봤어. 선이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 씨. 어디서? 정순이 눈을 크게 떴다. 청담동 카페에서. 선이가 말을 이었다. 남자랑 같이 있더라.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남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남자? 모르겠어. 근데 선이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분위기가 그냥 친구 사이는 아니었어. 손도 잡고 있었고. 정수는 말문이 막혔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확실해? 정순이 다시 물었다. 응. 선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는데 분명 서연 씨 맞았어. 나랑 몇 번 봤잖아. 정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혹시 오해일 수도 있었다.
언니, 재훈이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선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녀가 말했다. 확실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말해. 재훈이 상처받을까봐. 그래도 선희가 말을 흐렸다. 괜찮아. 정순이 억지로 웃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하루 종일 불안에 떨었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 차갑고 교만한 표정, 돈으로 모든 걸 무시하던 태도. 설마 진짜 그럴까? 정수는 핸드폰을 꺼내 재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여보세요, 엄마? 재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응, 재훈아.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즘 어때? 서연이랑 잘 지내? 네, 엄마. 괜찮아요. 재훈이 대답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정순이 거짓말을 했다. 그냥 궁금해서. 엄마, 걱정 마세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전화를 끊은 정수는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다. 아니,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몰랐다. 며칠 뒤 정수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 선희에게 위치를 물어보고 청담동 카페로 향했다. 오후 3시, 선희가 서연을 봤다는 시간이었다. 카페에 들어선 정수는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창가 자리에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엔 낯선 남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가까이 붙어 앉아 웃고 있었다. 서연은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정순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저게 정말. 그녀는 숨을 삼켰다. 며느리는 재훈이 아닌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수는 카페를 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재훈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쉽지 않았다. 아들이 받을 충격이 너무 컸다. 게다가 며느리 집안은 재벌이었다. 함부로 건드렸다간 큰일이 날 수도 있었다. 정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결심이 섰다.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며느리를 만나기로 했다. 진실을 듣고 싶었다. 정수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아,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 얘기가 있어서. 지금이요? 서연이 짜증 섞인 말투로 물었다. 전 바쁜데요. 그래도 중요한 일이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꼭 만나야겠어. 서연은 짧게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며느리가 마지못해 대답했다. 어디서 만날까요? 우리 집으로 와줄래? 정순이 말했다. 네.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1시간 뒤에 갈게요.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1시간 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문을 열었다. 서연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모습이었다. 들어와. 정순이 말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았다. 어머니, 급하게 부르시더니 무슨 일이세요? 며느리가 물었다. 정수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정수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서연아. 정순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너 재훈이한테 잘못하고 있는 거 있지? 서연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되물었다. 청담동 카페에서 봤어. 정순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남자랑 같이 있더라.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곧 태연한 척 웃었다. 아, 그거요? 서연이 손을 저었다. 그냥 친구예요. 오해하신 거예요. 친구?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손잡고 있는 친구가 어딨어? 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정순을 노려봤다. 어머니,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제 사생활까지 간섭하시려고요? 사생활?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넌 지금 재훈이 아내야. 그런데 다른 남자랑 손을 잡고 다녀. 증거 있어요? 서연이 비웃었다. 사진이라도 찍으셨어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서연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어머니, 저 가볼게요. 며느리가 돌아서며 말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저 의심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서연아. 정순이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서연이 멈춰섰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섰다. 얼굴엔 냉소가 가득했다. 어머니. 서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왜 재훈이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랑해서요?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에요. 그냥 부모님이 원해서였어요. 평범한 남자랑 결혼하면 제가 철들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어차피 이 결혼 오래 갈 것 같지도 않으니까. 뭐라고? 정순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이혼할 거예요. 서연이 태연하게 말했다. 조만간. 정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다. 참 어머니. 서연이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재훈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말할 거니까. 현관문이 닫혔다. 정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눈앞이 캄캄했다. 이럴 수가.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재훈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의 강요로 결혼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수는 울컥했다. 눈물이 흘렀다.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정수는 주먹을 쥐었다. 며느리가 먼저 이혼을 말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생각했다. 재훈을 지켜야 했다. 아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 전에 이 결혼을 끝내야 했다. 그날 밤 정수는 재훈을 불렀다. 아들은 다음 날 아침 집으로 왔다. 정수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난 사실, 이혼을 하겠다고 한 말까지. 재훈은 충격을 받았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 진짜예요?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응.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직접 봤어. 재훈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알겠어요, 엄마. 재훈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정리할게요. 정수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재훈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괜찮아, 재훈아. 정순이 속삭였다. 엄마가 있잖아. 며칠 뒤 재훈은 서연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서연은 별다른 저항 없이 동의했다. 오히려 시원하다는 표정이었다. 정수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믿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사람됨이 없으면 의미가 없었다. 며느리는 돈은 많았지만 마음은 가난했다. 이혼이 성립됐다. 재우는 다시 정순의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했다. 정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 사람됨이 먼저지.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이혼이 성립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재우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출근도 다시 시작했고 친구들도 만나기 시작했다. 정수는 아들의 변화를 보며 안심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제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재훈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응, 어서 와. 정순이 주방에서 나왔다. 저녁 준비했어. 씻고 나와. 재훈은 방으로 들어갔다. 정수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재훈이 좋아하는 반찬들이었다. 잠시 후 재훈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엄마, 맛있어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역시 집밥이 최고네요. 그래. 정순이 흐뭇하게 웃었다. 많이 먹어. 재훈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다. 엄마, 저 요즘 괜찮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그래.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알아. 많이 좋아진 거. 처음엔 힘들었는데. 재훈이 말을 이었다. 이제는 오히려 홀가분해요. 서연이랑 있을 때보다 훨씬 편해요. 정수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다. 이혼이라는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재훈아,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너한테 미안해. 왜요? 재훈이 고개를 갸웃했다. 내가 서연이랑 결혼할 때 정순이 말을 이었다. 엄마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그냥 내가 좋다니까 찬성했잖아. 아니에요, 엄마. 재훈이 손을 저었다. 제 선택이었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그래도 정순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괜찮아요.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오히려 이번 일로 배운 게 많아요. 사람을 볼 줄 알게 됐어요. 정수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재훈의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성장한 것 같았다. 그래,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정순이 미소 지었다. 식사를 마치고 정수는 설거지를 했다. 재훈은 거실에서 TV를 봤다. 평범하고 고요한 저녁이었다. 서연이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다. 며칠 뒤 정수는 마트에 갔다. 장을 보던 중 낯익은 얼굴을 봤다. 서연의 친구였다. 결혼식 때 봤던 여자였다. 어머니. 그 여자가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정순이 어색하게 인사했다. 서연이 이야기 들었어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혼했다면서요? 네. 정순이 짧게 대답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여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다.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여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물었다. 네.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이는 우리 재훈이랑 안 맞았어요. 이혼한 게 서로한테 나았어요.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작게 한숨을 쉬었다. 사실, 여자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이 지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요? 정순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집안에서 엄청 혼났대요. 여자가 말을 이었다.
이혼했다고. 특히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대요.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이 아버지가. 여자가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진짜 대단한 분이거든요. 강남에 빌딩만 20채가 넘어요. 근데 딸이 이혼했다고 체면이 구겨졌다면서 엄청 화내셨대요.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빌딩 20채요? 정순이 되물었다. 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엄청난 재벌이에요. 그래서 다들 서연이 부러워했는데 정수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서연이 재벌가 딸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빌딩 20채? 상상도 할 수 없는 재산이었다. 어머니, 혹시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후회되세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혀요. 진짜요?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정순이 차분하게 답했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됨이 먼저죠. 여자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다. 정수는 가볍게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소파에 앉았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다. 빌딩 20채, 엄청난 재산을 포기한 셈이었다. 만약 재훈이 서연과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면 그 재산의 일부라도 물려받을 수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돈이 다가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연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없었다.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를 존중하지도 않았다.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산다는 건 불행이었다.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난 잘한 거야.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일주일 뒤 정수는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다.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낯선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었다. 뒤에는 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비서처럼 보였다. 누구세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안녕하십니까?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서연이 아버지입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연의 아버지. 빌딩 20채를 가진 재벌. 아, 네. 정순이 당황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강민은 거실로 들어왔다. 비서들은 밖에서 대기했다. 정수는 남자에게 차를 내왔다. 감사합니다. 강민이 차를 받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강민은 정순을 차분하게 바라봤다. 사모님, 강민이 입을 열었다.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네, 말씀하세요. 정순이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다. 이용건 때문입니다. 강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철회할 수 없을까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다. 네. 그녀가 되물었다. 서연이와 재훈 씨의 이혼 말입니다. 강민이 말을 이었다. 다시 생각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정수는 할 말을 잃었다. 재벌이 직접 찾아와서 이혼을 철회하자고 한다니 믿기지 않았다. 왜 그러시는데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민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저는 서연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남자의 얼굴을 바라봤다. 제가 바빴습니다. 강민이 말을 이었다. 사업 때문에 집을 비웠고 서연이는 유모 손에 컸습니다. 돈은 많이 줬지만 사랑은 주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강민이 목소리를 낮췄다. 서연이가 저렇게 자랐습니다. 교만하고 차갑고 돈으로만 모든 걸 해결하려는 아이로. 정수는 침묵했다. 재훈 씨와 결혼하면. 강민이 계속 말했다. 서연이가 변할 줄 알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사람됨을 배울 줄 알았습니다.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강민이 쓴웃음을 지었다. 서연이는 변하지 않았고 결국 이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요? 정순이 물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강민이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다. 제가 서연이를 설득하겠습니다. 제대로 살라고 재훈 씨를 소중히 대하라고 말하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됩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모님, 강민이 애원하듯 말했다. 회장님, 정순이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 씨는 우리 재훈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강민은 할 말을 잃었다. 그런 사람이랑. 정순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떻게 평생을 살라고 합니까? 제 아들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강민이 말하려 했다. 회장님은 재산이 많으시잖아요. 정순이 말을 이었다. 빌딩도 20채나 되시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강민은 눈을 크게 떴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요?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사람됨이 먼저죠. 서연 씨는 돈은 많지만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과는 못 삽니다. 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잠시 정순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수는 남자를 바라봤다. 강민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다. 그는 재벌이었지만 지금은 그저 딸 걱정하는 아버지처럼 보였다. 회장님, 정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서연 씨가 변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변하는 게 아닙니다. 강민은 침묵했다. 서연 씨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정순이 말을 이었다. 그래야 진짜 변합니다.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말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정순도 일어섰다. 강민은 정순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강민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사모님 덕분에 제가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민은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사모님, 강민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저희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강민은 쓸쓸하게 웃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재벌이 직접 찾아와서 부탁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아들의 행복이었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이 뿌듯했다. 난 잘한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민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그는 재벌이었지만 동시에 외로운 아버지였다.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딸을 변화시키지 못한 자책감이 그의 눈빛에 가득했다.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다. 내가 너무 냉정했나?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선택이 옳다는 확신도 있었다.
재훈의 행복이 우선이었다. 다음 날 아침 재훈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엄마, 저가요. 재훈이 현관에서 말했다. 응, 조심해서 가.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재훈이 문을 열려는 순간 정순이 불렀다. 재훈아. 네. 재훈이 돌아섰다. 엄마가 어제 손님 받았어. 정순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구요? 재훈이 물었다. 서연이 아버지. 정순이 답했다. 재훈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들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혼 철회하자고 했어. 정순이 담담하게 말했다. 근데 엄마가 거절했어. 재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어요, 엄마.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전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그래? 정순이 물었다. 네. 재훈이 단호하게 답했다. 서연이랑은 정말 안 맞았어요. 이혼한 게 서로한테 나은 일이에요. 정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들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럼 됐다. 정순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 신경 쓰지 말자. 네, 엄마. 재훈이 밝게 웃었다. 전 이제 앞만 보고 갈게요. 재훈은 출근했다. 정수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거실을 청소하며 생각에 잠겼다. 며칠 뒤 정수는 다시 선희를 만났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언니, 요즘 어때? 선희가 물었다. 응, 괜찮아.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재훈이도 많이 좋아졌어. 다행이다. 선희가 안도하며 말했다. 나 진짜 걱정했잖아. 고마워. 정순이 선희의 손을 잡았다. 근데 언니.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이 아버지가 찾아왔다면서?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소문났어. 선희가 말했다. 비싼 차 타고 와서 언니 집 찾아갔다면서. 정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맞아. 그녀가 한숨을 쉬었다. 이혼 철회하자고 했어. 진짜? 선희가 눈을 크게 떴다. 그래서? 거절했지. 정순이 차분하게 답했다. 선희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렸다. 언니.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빌딩 20채라며? 그 재산을. 응.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해. 언니 진짜 대단해. 선희가 감탄하며 말했다. 나 같으면 못 거절했을 거야. 왜? 정순이 웃으며 물었다. 그 돈이면. 선희가 말을 흐렸다. 재훈이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 편하게 사는 게 다가 아니야.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다.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 말이 맞아.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정수는 마음이 편했다. 자신의 선택에 후회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 사람됨이 먼저지. 정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빌딩 20채보다 아들의 행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다고 믿었다. 하지만 머지않아 정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서연의 집안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강민이 아니었다. 서연이었다. 어머니. 서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다.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이 차분하게 답했다. 꼭 만나고 싶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다 대답했다. 알겠어. 정순이 말했다. 어디서 만날까?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가겠습니다. 서연이 답했다. 내일 오후 2시에. 응. 정순이 짧게 대답했다. 전화가 끊겼다. 정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가 왜? 불안한 예감이 들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다시 재훈과 복구하자고 할까? 아니면 화를 내러올까? 정수는 밤새 잠을 설쳤다. 내일이 두려웠다. 다음 날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다. 정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다. 서연이 서 있었다. 예전과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다. 명품 가방도 화려한 액세서리도 없었다. 그저 평범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인사했다. 들어와. 정순이 말했다. 서연은 거실로 들어왔다. 소파에 앉으며 가방을 무릎에 올렸다. 정수는 맞은편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사과하러 왔어요. 정수는 눈을 크게 떴다. 사과? 그녀가 되물었다.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정말 못됐어요. 어머니한테도 재훈 씨한테도.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저는 서연이 목소리를 낮췄다. 평생 돈으로만 살았어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도 관계도 다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정수는 침묵했다. 근데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틀렸어요. 전부 다 틀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버지가. 서연이 말을 이었다. 어머니 댁 다녀오시고 많이 바뀌셨어요. 저한테 매일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정수는 서연을 바라봤다. 처음엔 이해 못했어요. 서연이 계속 말했다.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뭘?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얼마나 외로웠는지. 정순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돈은 많았지만 서연이 눈물을 닦았다. 사랑은 없었어요. 친구도 가족도 진짜 저를 아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제 돈만 봤어요. 정수는 말없이 서연을 지켜봤다. 재훈 씨는. 서연이 말을 이었다. 달랐어요. 저를 진짜 좋아해 줬어요.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줬어요. 정수는 침묵했다. 근데 전.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무시했어요. 교만했어요. 서연은 가방을 열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다. 어머니. 서연이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받아주세요. 뭔데? 정순이 물었다. 위자료예요. 서연이 답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 재훈 씨한테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수는 봉투를 보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재훈이는 돈 필요 없어. 어머니. 서연이 애원하듯 말했다. 서연아.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넌 지금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진짜 미안하면. 정순이 말을 이었다. 돈 말고 다른 걸로 보여줘.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걸. 서연은 눈물을 흘렸다. 정수는 티슈를 건넸다. 어머니.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천천히 배워. 정순이 말했다. 사람 대하는 법, 마음 나누는 법. 시간 걸리겠지만 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재훈이랑은?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시, 안 될까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그녀가 단호하게 답했다. 재훈이는 이미 마음 정리했어. 그리고 너도 알잖아. 너희는 안 맞아. 서연은 쓸쓸하게 웃었다. 알아요. 서연이 말했다.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응.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정순도 따라 일어섰다. 어머니, 서연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잘 살아, 서연아. 서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며 뒤돌아봤다. 어머니,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다음엔 제대로 된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요. 그래.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그렇게 해. 서연은 나갔다. 문이 닫혔다. 정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다. 며느리는 변하고 있었다. 완전히 변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그것만으로도 큰 발전이었다. 정수는 소파에 앉았다. 가슴이 뿌듯했다. 자신의 선택이 서연에게도 변화를 가져온 것 같았다. 저녁이 됐다. 재훈이 퇴근해서 돌아왔다. 엄마, 저 왔어요. 재훈이 밝게 말했다. 응, 어서 와.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엄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재훈이 신나게 말했다. 승진 대상자로 올랐대요. 정말? 정순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우리 아들 대단하네. 감사합니다, 엄마.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다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정순이 손을 저었다. 내가 열심히 한 거지. 재훈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정순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재훈아. 정순이 조용히 말했다. 오늘 서연이 왔었어. 재훈은 몸을 떼고 정순을 바라봤다. 진짜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뭐라고 했어요? 사과하러 왔어. 정순이 답했다. 많이 반성하더라. 재훈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재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뭐, 잘 됐네요. 서연이도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네요. 응.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근데 엄마.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전 이미 끝난 일이에요. 다시 돌아갈 생각 없어요. 알아.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도 그렇게 얘기했어. 재훈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다. 따뜻한 밥과 국, 반찬들이 식탁에 놓였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다. 정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잘하고 있어. 그녀는 확신했다. 빌딩 20채를 포기했지만 아들의 행복을 지켰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석 달이 지났다. 정순의 삶은 평온했다. 재훈은 승진했고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아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다. 정수는 그런 아들을 보며 행복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누군가 다가왔다. 어머니. 정수는 고개를 돌렸다. 서연이 서 있었다. 예전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다. 화장도 옅었고 옷차림도 수수했다. 무엇보다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다.
서연아, 정순이 놀라며 말했다. 여기 웬일이야? 산책하다가 우연히 봤어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럼. 정순이 옆자리를 툭툭 쳤다. 서연은 벤치에 앉았다. 두 사람은 잠시 공원 풍경을 바라봤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인들이 산책하는 모습이 평화로웠다. 요즘 어때? 정순이 물었다. 좋아요. 서연이 웃으며 답했다. 전 요즘 봉사활동하고 있어요. 봉사활동? 정순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복지관에서 노인분들 돕고 있어요. 밥도 드리고 말벗도 되드리고. 정수는 감탄했다. 대단하네. 정순이 진심으로 말했다. 많이 변했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천천히 배우라고. 그래. 정순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잘하고 있어.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전 정말 어머니한테 감사해요. 어머니가 저 거절하지 않으셨으면 전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은 정순이 부드럽게 말했다. 넘어져야 일어서는 법을 배워. 넌 넘어졌고 이제 일어서고 있는 거야. 서연은 눈물을 닦았다. 재훈 씨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승진도 했고 행복해 보여. 다행이에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다. 재훈 씨, 좋은 사람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응. 정순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될 거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예전과 달리 편안한 대화였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저 인생 선배와 후배 같은 느낌이었다. 해가 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니, 전 이만 가볼게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 정순이 손을 흔들었다. 조심해서 가. 네. 서연이 돌아서다 멈춰섰다. 어머니. 응? 정순이 쳐다봤다. 정말 감사해요. 서연이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정순은 웃으며 손을 저었다. 괜찮아. 정순이 말했다. 넌 잘할 수 있어.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떠났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뿌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재훈을 만났다. 엄마, 저 왔어요. 재훈이 밝게 말했다. 응, 어서 와. 정순이 웃으며 답했다. 엄마, 오늘 좋은 소식 있어요. 재훈이 신나게 말했다. 소개팅 주선 받았어요. 정말? 정순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네. 재훈이 웃으며 말했다. 회사 선배가 소개해줬는데 괜찮은 사람이래요. 그래. 정순이 기쁘게 말했다. 좋은 인연이면 좋겠다. 네, 엄마. 재훈이 밝게 웃었다. 이번엔 신중하게 볼게요. 사람 됨됨이 먼저 보고요. 정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잘 생각했어. 정순이 속삭였다. 재산보다 사람이 먼저야.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정수는 창밖을 내다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난 몇 달을 돌이켜봤다. 재벌 며느리와의 결별, 빌딩 20채의 포기, 아들의 이혼.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정수는 후회하지 않았다. 재산이 뭐가 중요한가? 사람됨이 먼저였다. 서연은 돈은 많았지만 마음이 가난했다. 그런 사람과 평생을 사는 건 불행이었다. 정순의 선택은 옳았다. 아들은 다시 행복을 찾았고
며느리도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정순 자신이 당당했다. 그녀는 돈에 굴복하지 않았다. 빌딩 20채 앞에서도 재벌의 부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들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정수는 미소 지었다. 난 잘했어. 그녀는 확신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돈보다 사람을, 재산보다 행복을 선택하며. 며칠 뒤 재우는 소개팅을 다녀왔다. 엄마,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재훈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다음에 또 만나기로 했어요. 정수는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그래. 정순이 웃으며 물었다. 어떤 사람인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재훈이 말했다. 엄청 따뜻하고 착한 분이에요. 무엇보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순이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진심이 중요하지. 돈보다 훨씬. 재훈은 엄마를 꼭 껴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재훈이 속삭였다. 엄마가 그때 결정 안 했으면 전 아직도 불행했을 거예요.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괜찮아. 정순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날 밤 정수는 평온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다. 남편은 웃으며 말했다. 당신 잘했어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고마워요. 정수는 남편을 껴안았다. 따뜻했다. 아침이 밝았다. 정수는 개운하게 일어났다. 창밖엔 햇살이 가득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하루. 정수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재산이 뭐가 중요해. 사람됨이 먼저지.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때로는 포기가 용기입니다. 빌딩 20채를 포기한 정순. 하지만 그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의 행복, 며느리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당당함.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정수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산보다 사람됨을, 돈보다 행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시간이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사람됨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